데이터만으로 소싱부터 등록, 노출, 전환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만에 1억 6천만 원 정도. 데이터가 정답을 말려주면 그걸 하면 돼요? 저는 뭐 10개를 한다고 하면은 7개 정도는 성공시키는 것 같아요. 초보자가 그 데이터를 보고 소싱을 해서 뭐 상품명을 잘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광고를 돌린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대표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안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온라인 셀러들이 알아야 되는 5가지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요. 구조를 7단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이론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레드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 성과들을 보여줬잖아요. 뭐 말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알면 돈이 보인다. 헬프스토어 대표이자 14년차 셀러 배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셀러 활동 하시나요? 그럼요. 경험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 뭐 팔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지금요? 네. 네, 지금도 팔고 있는 게 있죠. 잘 팔려요? 최근에 제가 오로지 데이터만으로, 네. 쿠팡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상품을 하나 2시간 만에 소싱을 해서 네. 검증을 했던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매출이 좀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제가 11월 달에 상품 등록을 했고요. 네. 한 달 네. 반 정도 만에 1억 6천만 원 정도? 와, 그게 데이터를 보고 소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만으로 소싱부터 등록, 그리고 뭐 노출, 전환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럼 아까 소개하실 때 헬프 스토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신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헬프 스토어가 뭐 어떤 데이터를 주시는 거예요? 헬프스토어는 현재 네이버와 쿠팡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검색량, 판매량, 네. 그리고 전환율, 클릭률 이런 온라인 판매를 위한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아까 소개할 때 몇 년 차였다고 하셨죠? 14년. 14년. 네. 그러면 14년 전이랑 네. 7년 전이랑 작년이랑 올해랑 뭔가 이 셀러 활동들이 좀 바뀌는 게 있나요? 트렌드가? 제가 처음에 네.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을 때가 제가 쿠팡, UF, 그리고 티몬 이런 소셜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소셜 기반이었고요. 소셜 기반은 MD의 구자를 받아서 판매가 일어나는 그런 온라인 판매예요. 네. 그러다가 이 트렌드가 점점 지나가면서 그 네이버로 넘어오는 그런 판매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때는 검색 기반, 네, 맞아요. 검색 기반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현재는 쿠팡도 MD 기반이 아니라 검색 기반으로 이렇게 구매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검색 기반이 더 유리한가요? MD 기반이 유리한가요? 초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좀 나아요? 당연히 초보의 입장에서는 네. 검색 기반이 훨씬 더 기회도 많고 유리하죠. 왜냐하면 MD 기반에서 판매를 할 때는 MD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연락이 돼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초보들은 MD들한테 뭔가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구자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안 주죠. 그러면 지금도 대표님 생각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서 돈 버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완전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지금 완전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고 끝물 중에 끝물인데 네. 쇼핑몰로 어떻게 지금 초보자들이 그 시장에 진입해서 돈을 벌 수 있나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무조건 쉽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확실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 시장의 생태계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MD 기반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럼 가격이 더 싸다, 더 싸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시장은 어쨌든 검색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장으로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내 상품에 적용을 해서 내 경쟁자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온라인 판매에서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셀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이 뭐 데이터 이런 것들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데이터를 어디서 봐야 될지도 모르고 데이터를 봐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대표님이 데이터를 분석하신 결과 초보자들이 가장 공략하기 좋은 카테고리 이런 거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사실 저는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서는 네. 특별히 카테고리가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 안에서도 이 키워드로 진입을 했을 때 되게 괜찮은 시장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초보 셀러분들은 그렇게 진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우니까 그 대신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 시장에 처음에 진입할 때 네. 저는 반품률이 높다거나 네. 인증이 어렵다거나 네. 그리고 재고나 옵션이 많다거나 네. 하는 이런 시장들은 초기에 진입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이것저것 빼고 하면 할 게 없잖아요. 있죠.
그래도 있죠.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이버만 해도 상품이 1억 개가 넘게 존재하니까. 그렇게 많아요? 1억 개보다 훨씬 더 되죠. 와. 네. 그런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수만 제가 알기로는 8,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네. 그런데 뭐 생필품이다. 네. 뭐 주방용품이다. 좀 부피가 작고 뭔가 기능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장에 진입을 한다면 누구나 셀러로서 처음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게요. 뭐 어떤 수세미라고 할게요. 수세미나 아니면 욕실 슬리퍼 이런 것들을 내가 팔려고 했어요. 근데 욕실 슬리퍼를 검색했더니 네이버나 쿠팡에 팔고 있는 사람이 한 2,000원 정도 돼요. 내가 이제 이 상품을 팔려고 상품을 등록하면 내 상품은 뭐 한 30페이지 있을 텐데 무슨 수로 그 상품을 노출시켜서 판매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네. 이 사람들이 상위 노출을 해야지만 판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노출돼야 네. 보여야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위 노출은 매출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말 그대로 노출이에요. 노출돼야 매출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상위 노출이 되는 거를 목표로 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네. 키워드를 확장해서 최대한 많은 키워드, 내가 타겟한 키워드가 네.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노출이 되더라도 노출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상위에 노출이 안 되면 그 노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걸 물어봤었죠? 욕실 슬리퍼. 욕실 슬리퍼라고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욕실 슬리퍼로만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뭐 네. 약간 미끄럼 안 되는, 뭐 때가 안 묻는, 뭐 이런 키워드도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세부 키워드들은 그 대표 키워드에 비해서 공략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검색 엔진 최저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요. 네. 실제로 내가 욕실 슬리퍼를 팔 때 상위에 있는 상품들이,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도 네. 전환율이 높은 상품들이 어떤 키워드로 구매가 되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헬프스토어 서비스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헬프 스토어 안에 들어가면 어떤 키워드로 전환되는지 데이터를 줘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세부 키워드라고 하셨는데 이게 중소형 키워드 같은 느낌이나요? 중소형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품이 이런 키워드로 판매가 된다고?를 네. 새롭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아이디어로 뭔가 상품명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맞는 걸 상품명에 넣는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데이터를 기반해서 모든 키워드들이 이 상품이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키워드만 타겟해갖고 모두 모아서 상품을 등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상품을 등록한들 이미 세부 키워드도 경쟁자가 너무 많고 리뷰받는 사람들 많은데 내 상품이 어떤 키워드를 치더라도 다 5페이지 뒤에 있으면 노출이 안 되면 매출이 안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키워드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노출됐을 때 그 네. 노출된다라는 확률 자체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키워드가 다 5페이지에 노출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특정 키워드들은 틀림없이 앞에 진입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쿠팡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이버도 그러고 쿠팡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는 조금 달라요, 개념적으로. 쿠팡은 뭐 롤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냥 다 랜덤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롤링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타겟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 키워드에서 전환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상품을 딱 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뭔가 기준이 무조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네. 물론 감이 있죠. 저도 14년 차 셀러를 했기 때문에 그 경험과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키워드를 쓰고 판단하는 기준에는 모든 그 뒤에는 데이터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키워드 뭐 상품명 이런 거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실제로 키워드를 잘 적었다고 노출이 잘 된다? 이 맞는 말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키워드라는 게 상품명을 말하는 거예요?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예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나는 상품명만 잘 쓰면 돼, 혹은 태그만 잘 쓰면 돼, 혹은 속성만 잘 쓰면 돼. 그뿐만 아니라 카테고리까지 정확하게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하고 그냥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근거가 뭐가 있어요? 대표님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계속 그 사례들을 만들고 가고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10월 달에 쿠팡 데이터만으로 활용해갖고 2시간 만에 소싱을 했고요. 소싱한 상품을 가지고 11월 달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등록한 상품을
현재까지 계속 판매가 되고 있죠. 그게 대표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초보자가 그 데이터를 보고 소싱을 해서 뭐 상품명을 잘 만들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광고를 돌린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대표님이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안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14년 동안 이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네.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 시행착오를 뭔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방법에는 바로 데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주식을 하든 네. 코인을 하든 네. 불확실함을 해소했을 때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데이터인데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쓰면 되지? 온라인 셀러들이 사실은 데이터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내 상품에 어떻게 적용하지? 난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맞아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네, 몰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온라인 셀러들이 알아야 되는 5가지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요. 네.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네. 구조를 7단계로 만들어서 각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실제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언제든지 저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제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셀러들이 이제 데이터를 볼 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볼 때 하나의 데이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헬프스토어처럼 뭐 클릭률이나 전환율, 그러니까 경쟁 상품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없었을 때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평균 클릭률 저는 한 3% 될 것 같아요. 보통 1% 정도 되면은 네. 클릭률은 괜찮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100개 정도의 상품을 보면 한 개 하는다는 뜻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전환율도 네. 평균이라는 숫자 안에서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카테고리마다 평균 그 전환율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쟁 업체의 상품의 전환율이나 클릭률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할 때 네. 5%를 평균이라고 하면 브랜드 제품은 보통 5% 나오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네. 그러면 5%를 기준으로 내 상품이 5%야. 그러면 난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나 카테고리에 따라서 네. 전환율이나 클릭률의 수치가 네. 다 달라요. 아. 평균이라는 값을 계산하면 안 돼요. 네. 무조건 경쟁 업체와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와,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 초보자들이 이제 자기 물건 하나 등록했는데 경쟁사까지 분석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을 안 하면 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좀 경쟁 안 하고 돈 잘 버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것 자체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돈을 잘 벌려면 남들보다 어떤 것들을 좀 더 잘해야 되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실 때 쇼핑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2026년도에 딱 쇼핑몰 시작해요. 월 순익 300만 원까지 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좀 쪼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300만 원의 순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 만 원짜리 상품을 한 달 동안 300개를 팔아야 돼요. 그래도 매출 300이네요. 순수익으로. 순수익 300만 원. 네, 순수익 만 원짜리 상품을 네. 300개를 팔았을 때 그쵸. 30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만 원짜리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럼 5천 원짜리 순수익으로 한번 가보면 네. 한 달에 600개를 팔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600개를 팔려면 하루에 20개씩 팔아야 돼요. 20개 팔아야 되잖아요. 빡세요. 하루에 맞죠? 20개를 어떻게 팔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사실은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단가 낮은. 초보 셀러분들이 한 달에 600개를 팔 수 있는 시장 자체, 5천 원짜리 마진을 600개로 팔 수 있는 시장은 좀 어렵다고 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만 하루에 5개 팔 수 있는 시장은 많아요. 하루에 5개라고 하면 5천 원짜리 마진을 네. 하루에 5개 팔 수 있는 시장은 하루에 20개 파는 상품의 시장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품을 찾기가 네. 더 수월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을 최소 5개에서 7개 정도를 해보는 거예요. 한 개 상품을 20개씩 파는 게 아니라 한 3개에서 7개 팔 수 있는 상품을 깔아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시장을 찾는 거는 훨씬 더 쉽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만 봐도 충분히 그 시장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월 300만 원 벌 때까지 한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이 저는- 진짜 옆에서 완전 채찍질로 막 진짜 때리면서 막 교육하고 제가 하면? 만약에 이게 막 교육시켜서 해서 하면 순익 300만 원까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한번 5개 찾는데 네. 빨리 하면 하루에 한 5개는 다 찾는다 보고. 그럼 5개 찾는 게 그게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데이터가 정답을 말려주면 그걸 하면 돼요?
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제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저는 뭐 10개를 한다고 하면은 7개 정도는 성공시키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게 한 어느 정도의 개념이에요? 제가 목표한 매출에 도달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커머스를 할 때 목표 없이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막연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300만 원이 목표야. 그럼 네. 300만 원을 목표로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소싱을 해서 파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300만 원의 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상품이 필요해. 라는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저는 3개, 4개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이 말하는 그 쇼핑몰에 하는 게 위탁 판매예요? 구매 대행이에요? 사입이에요? 뭐 브랜드 리셀 어떤 거세요? 저는 아쉽게도 위탁이나 리셀 같은 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사서 사입해서 근데 사입했는데 재고 안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리면 다 내 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확률이 높은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팔릴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확률이 높은 시장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데이터 볼 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볼 때, 아까 뭐 데이터 5가지, 그리고 뭐 7단, 온라인 판매 7단계라고 얘기했지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시장 분석을 하는 단계예요. 네. 이 시장 분석에서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보는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실제로 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게 맞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욕실 슬리퍼를 검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상위에서 잘 팔고 있는 시장들이 특정 상품 2개만 잘 팔고 나머지 뭐 20개, 30개 제품은 못 팔고 있어요. 네. 그런 시장은 저는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표님은 데이터가 1등부터 10등까지 다 잘 파는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1등만 잘 팔고 2등부터 10등 못 파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품의 경쟁 상태를 볼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장에서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수익률적인 부분, 그리고 그 경쟁 상품이 설득하고 있는 상세 페이지들을 분석을 하고 그 상품에 보다 내가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들, 내가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게 된다면 그 시장은 저는 그냥 과감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이걸 분석하는 것도 어렵고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내 분석이 맞다라는 걸 믿고 사입을 하는 것도 리스크일 것 같고 사입을 했는데 그걸 또 안 팔리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팔릴 수밖에 없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로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1페이지를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바라클라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니까 바라클라바를 봤더니 1페이지의 상품들 40개의 각각의 경쟁 상품들이 판매량을 봤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판매되는 수치를 봤더니 대부분 1000개, 2000개씩 팔려요. 그러면은 제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빡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장은 저는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하기가 힘드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팔리는데 한 달에 팔리는 개수가 300개에서 200개인 거예요. 그럼 그 시장에 전체적으로 그 판매량이 보이는 시장을 들어갈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판매량이 두루두루 판매되는 시장을 찾겠죠. 그리고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요즘 그 뭐 1688이나 도매국에서 그 키워드를 검색하면 유사한 상품들을 이미지로도 충분히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상품을 실제로 사입을 해왔을 때 마진이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진이 확보되고 있는 시장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상품을 등록하자마자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광고 비중이 있어요. 이 제품은 광고 비중이 1%다 혹은 10%다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뭐 쫀득쿠키라고 요즘 핫하니까 쫀득쿠키를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1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광고 비율이 1%, 2%, 3%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 시장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연유입이 많구나. 그냥 검색량이 잘 받쳐주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1번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장 내가 광고로 진입하면은 충분히 맞아요. 내가 노출을 더 많이 뺏어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난 설득만 잘 시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그 시장에 진입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진짜 뾰족하게 초보자가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알려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쇼핑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려워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순서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이거 하세요. 2단계에서는 이거 하세요 하고 따라가면 돼요. 와.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내 상품에 적용만 하면 끝인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상품 5개 만들고 10개 만들고 20개, 30개, 50개, 100개 만들면 뭐 한 달에 뭐 몇 억씩 계속 벌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하고 직원 또 뽑아서 돈 주고 계속 복지하면 그냥 나중에 뭐 재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런 총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그리고 같아요. 대표님은 막 그렇게 셀러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좀 더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헬프스토어 서비스가 더 많이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같이 가고 있죠. 와, 그래서 셀러로서의 활동을 해야지 이 데이터를 또 프로그램으로 더 업데이트 시킬 수 있으니까 계속 그 그렇죠. 장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지금 쇼핑몰 하기에 늦었다. 2026년도에 쇼핑몰 한다? 와, 완전 끝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2년도에도 모두들 그 말 했고요. 네. 2018년도에도 모두들 그 말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모두들 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매번 그 얘기가 돌고 있고 제가 이번에 그 레드 시장에 진입을 해서 그 성과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뭐 말 다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보여지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가지고 더 뾰족하게 저는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대표님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없어지고 전 재산 딱 1,000만 원만 생겼어요. 그러면 다시 셀러를 시작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그게 지금 현재의 우리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저도 주식을 해봤고 코인도 해봤는데요. 네. 1,000만 원 갖다가 주식이나 코인 하면 돈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한 마이너스 한 400만 원 되겠죠. 번다는 개념 아닙니다. 그냥 잃는다고 생각해야죠. 그죠? 그럼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네. 직장 다니기에는 사실 돈을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캡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부동산을 하거나 오프라인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1,000만 원은 할 수 없는 힘들죠.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온라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판매 시장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까 5,000원짜리 마진을 100개를 팔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5,000원짜리 100개 팔려면 최소 50만 원. 한 50만 원 있어야 되죠. 100개를 소싱을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5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50만 원인데 마케팅 비용 뭐 하면은 100만 원이면 그 50만 원짜리 상품을 일단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죠. 네. 그럼 900만 원은 일단 안 쓸 수 있고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이 시장을 검증할 수 있네. 와. 그래서 2개, 3개를 그렇게 검증하고 내 상품의 스킬을 늘려가면 네. 우리가 그 1,000만 원으로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짜리를 10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한 3개 정도 했는데 잘 됐는데 한 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또 한 3개 정도 잘 됐는데 또 한 개가 안 팔려서 재고 쌓이면 또 100만 원 날리고 하면 돈을 벌기가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대표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월 매출이 한 10억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엄청나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자를 열심히 하세요. 전자제품을. 네. 객단가가 꽤 높죠. 네. 그런데 하나 파는데 10만 원, 2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이 돼요. 네. 마진이 얼마일 것 같아요? 마진 한 5% 될 것 같아요. 높아요. 맞아요. 5% 정도 돼요. 네. 그러면 10만 원짜리 팔면 5천 원 남아요. 그쵸. 와, 제일 이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네. 사실은 살아가는 게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있냐면 원가가 5천 원이면 판매가가 최소 19,900원 정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이미 다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들어간다? 뭐 없을 것 같아, 그런 시장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 나중에 많아요. 진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와, 근데 5천짜리 19,000원에 판다. 그거는 이제 꿈에 그냥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영어공부 잘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지. 그거를 구현하는 게 2026년에 가능하다? 아, 그럼요. 저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는 이번에 경쟁자 대비 2배 이상 비싸게 팔았어요. 아, 이번에 성공하셨던 거. 네. 2배 이상. 그리고 그 시장에는 벌써 리뷰가 2천 개씩 다 달려져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 겨울 상품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매량이 거의 제일 높으니까.
대표님이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데이터가 제공해줘서 그걸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저는 물론 저의 뭐 경험이 거기에 녹아있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번에 검증에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쿠팡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중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이 시장을 한번 검증해 보자가 목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더 비싸게 팔았고요. 마진을 확보하려고. 그리고 더 어려운 레드 시장을 일부러 찾은 것도 있었고요. 악조건에서 했는데도 맞아요. 성과를 냈네요. 네. 그리고 이 시장은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존재하던 시장이었고 네. 치열한 경쟁이 있던 시장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했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나중에 그거 한번 하는 방법 2편에서 좀 알려주시고 대표님 그러면 지금 뭐 셀러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대표님이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저는 공부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꾸준히 하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저는 부를 이루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 가서도 전 그분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고민만 한다? 내가 셀러를 되기 위해서 고민만 한다? 시도도 안 한다? 아니, 하셔야 돼요. 하시고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이 두 번째, 도전하라. 공부 조금 안 해도 돼요. 도전하면 돼요. 왜냐면 제 주변에 되게 돈 많이 잘 버는 대표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 중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돈을 엄청 잘 벌고 계시고요. 두 가지만 하시는 분들, 한 가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나는 다 못하겠고 하나만 하겠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도전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도전하는 사람만이 무조건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민한다면 저는 고민보다는 조금 깨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깨지는 불안함이 들다면 데이터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데이터에서 확신을 갖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보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